네,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선택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이 내용 송민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송 기자, 이 네. 이슈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에 다시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, 랜드 400 3단계라고도 부르는데요. 예. 호주 육군의 이 차세대 궤도형 전투 장갑차 등을 이제 450여 대 도입하는 사업입니다. 업계에서는 이 전체 사업 규모를 최대 23조 원 가량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최종 사업자에 선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.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또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가 최종 후보에 오른 상태입니다. 원래는 이 최종 사업자가 지난해 결정될 거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호주 정권 교체 시기와 좀 맞물리면서 결정이 무기한 연기됐었는데요. 예. 국방부를 좀 취재해보니까 지난해 5월 이 정권 교체로 선출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또 집권당인 이 노동당이 이번 장갑차 도입 사업이 포함된 새 국방 전략 보고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이 호주 역사상 역대급이라고 평가되는 국방 예산안도 공개될 예정이라서 올 상반기 중으로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대상자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한화의 레드백 그리고 라인메탈의 링스 이 두 제품인데 네. 당연히 뭐 레드백에 대한 평가가 더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각 제품에 대해서 평가들이 좀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이 호주 군 당국의 그런 어떤 두 모델에 대한 평가가 일부 그 외신을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. 경쟁 전차인 이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보다 이 레드백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이 라인메탈의 경우에는 앞선 모델을 이미 이 호주 육군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링스 장갑차 선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다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. 하지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디젤 엔진 소음 문제와 또 주행 중에 발생하는 엔진 결함에 발목이 잡혔습니다. 반면에 레드백의 경우에는 엔진과 이 변속기가 세트화해서 만들어진 파워팩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급박한 상황에 고장이 나더라도 이 새 파워팩으로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과 또 기동성 면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. 레드백이 호주에서 서식하는 독거미의 이름에서 따온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 환경을 고려한 장갑차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네. 이 보병 전투 장갑차는 기동성이 우수해야 하는데 레드백의 경우에는 철이 아닌 고무 궤도를 장착을 하면서 이 작전 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또는 이 사막 지형에서 주행할 때 발생할 수가 있는 이런 궤도 이탈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. 이 밖에 이 폴란드에 긴급으로 이 K2 전차를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내 이 방산 기업들의 우수한 납기 실적과 또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런 해외 평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. 호주 현지 생산을 위해서 이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점도 이 한화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 레드백 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현재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이런 소련에서 개발이 됐던, 구소련에서 개발이 됐던 그런 노후 보병 전투 장갑차를 대체하는 이런 차세대 IFV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폴란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존 보병 전투 장갑차를 상당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. 이 차세대 장갑차,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FV 사업, 대체 사업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폴란드군은 이 지난 2013년부터 25톤급 경형 장갑차인 보르숲이라는 이름의 그런 장갑차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장갑차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가 돼 왔고요. 이를 보완할 전력으로 첨단 기술이 장착된 중형 장갑차죠. 레드백을 주목을 한 겁니다. 지난 14일 우리나라를 찾은 지비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교장관도 우리나라와의 그런 방산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. 이 폴란드 단일 방산 사업으로는 최대인 20조 원 규모 이 폴란드 노후 장갑차 교체 사업에 K 방산과 함께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네. 폴란드는 지난해 이 국내 방산 기업으로부터 자주포와 전차 또 항공기를 대거 사들이면서 K 방산에 대한
대한 그런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. 여기에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보르숙의 보안 수단으로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한 바가 있어서 이 레드백 수주 가능성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. 업체를 좀 취재해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이 지난해 말 폴란드 현지에서 이 폴란드 정부와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레드백 기동 시연을 선보인 바가 있었는데요. 폴란드군은 늪지대 이 극복 능력과 또 기동성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당시 레드백 성능을 확인한 폴란드 육군 측은 레드백이 현재 운용 중인 그런 자국 장갑차보다 50년 이상 기술 수준이 앞선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. 폴란드도 이 호주와 마찬가지로 현지 생산 공장 증설을 고려하고 있어서 폴란드 입장에선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일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. 외신에 따르면 이 폴란드 정부는 현재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. 이에 대해서 한화 측은 아직까지는 이 비밀 유지 협상에 따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송민아 기자였습니다.